저커버그 CEO가 실제로 안 싸우고 조금 더 전황을 좀 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SNS 쪽으로 이제 론칭을 하게 되면서 히트를 치고 있는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과연 트위터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투자인들은 어떻게 연결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뭐 아직 이게 국내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흥행이다 막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좀 더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신흥 강자라는 표현에서 플로우 첫 번째, 바로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트위터처럼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스레드 관련 흐름, 관련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레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새롭게 떠오르는 SNS계 신흥 강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이제 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스레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또 새로운 재미난 섹터가 하나 생겨났구나 정도로 생각을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그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가장 흥행하는 요인 자체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이 메타에서 약간의 이제 연동을 해서 새롭게 내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자동으로 연동되면서 이제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일일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인스타그램 가입했으면은 바로 이제 뭐 가입이 바로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불과 4일 만에 가입자가 약 1억 명에 육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도는 챗 GPT가 흥행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워낙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사용자 4분의 1만 스레드에 가입을 해도 트위터 이용자 수를 능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레드가 트위터를 굉장히 좀 쉽게 제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만 출시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럽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도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입자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트위터와 거의 유사한 플랫폼 이용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글자를 길게 올린다라거나 혹은 내용이 길지 않고 굉장히 이제 텍스트 위주의 소통의 이제 SNS잖아요. 스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 한 개당 글자 수를 500자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SN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위주의 소통 그러면서 첨부 사진은 최대 5장까지만 되고 동영상은 5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단한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 SNS고 트위터와 매우 유사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와 스레드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트위터와 굉장히 유사한 플랫폼인데 지금 현재 이 이용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트위터와 지금 현재 이 스레드 간의 어떤 싸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싸움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번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머스크가 스레드의 탄생의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인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또 트위터 이용자들이 트위터를 떠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트위터에 떠난 사람들이 이제 스레드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작년 10월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유료화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또 많이 떠났는데 이게 이제 또 스레드로 좀 많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스레드가 개발하는 데도 머스크가 상당히 좀 큰 힘이 됐다라고 하죠. 머스크가 새롭게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7,500명이던 직원이 2,000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 이제 일부가 메타로 넘어가면서 메타가 스레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트위터 출신들을 영입을 한 게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전이 있었죠. SS 상으로. 이제 스레드가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무서워 죽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용자가 저거 보고 주짓수 한다 너도 괜찮냐라고 했더니 괜찮다 나는 언제든지 싸움할 준비가 있다 위치 보내라라고 하면서 둘이서 정말 이제 실제로 싸움을 할 것처럼 SNS상에서 설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덕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트위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10대, 20대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팬덤 문화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문화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레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새롭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매력도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핫한 SNS다라고 하면 역시나 인스타그램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또 스레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가입이 쉽기 때문에 연동으로 인해서 또 스레드로 많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레드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이슈다, 새로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롭게 이러한 섹터가 생겨났구나 정도로 한번 파악하고 가시면 좋은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돈 많아도 유치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SNS 갖고 다시 또 2차전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 스레드와 관련해서 또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또 확장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관련주 흐름도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레드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죠. 지금 보게 되면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와이즈버즈가 가장 대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2연상이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연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모비데이즈, 그 다음에 EM넷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에 대해서 이제 광고 집행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 이러한 것들을 또 원래 이제 만들던 기업이었고 그러면서 또 구글,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쪽의 광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과 이틀 만에 지금 1,000원 초중반 때 있었던 그런 종목이 지금 2,100원까지 2연상을 가버렸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디도 광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 프리미엄 파트너사로 선정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2연상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약간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일단 와이즈버즈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와이즈버즈의 실적 현황입니다. 지금 분기별 실적 현황인데 최근에 2022년까지는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았다가 2023년 1분기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자 전환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플레이디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디는 적자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우리가 시장에서 다룰 만한 실적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와이즈버즈나 플레이디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외 모비데이즈도 마찬가지고요. EM넷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혹은 기업이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이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AI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AI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냥 거래량 없이 쭉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상을 가고 있기는 한데 다만 워낙에 이제 좀 덩치도 적은 종목이고 오늘 보게 되면 상한가를 잠근 거래 대금 자체가 3,200억, 320억밖에 안 됩니다. 32억이죠. 32억밖에 안 됩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24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안정적인 지속성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3등주인 모비데이즈를 보게 되면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없지 않아 지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스레드 관련주들이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대장과 이동주 흐름을 봤더니 기업이 좋다라기보다는 무언가 테마적인 상승이 약간 큰 것 같다. 그러면서 예전에 AI 관련주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AI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뭐 해외 글로벌 다 마찬가지겠지만 미래 모든 산업들이 전략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AI가 필수적인 이 사업 분야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SNS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섹터가 생겨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도 좀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 번째 투자 전략에서도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이 정도 그냥 새롭게 이러한 섹터가 좀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까지도 뭐 종목이 폭발력 있게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뭐 지속성은 글쎄라는 그런 물음표가 붙고 또 거기에다가 일부 종목들은 실적 자체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짝 하나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스레드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뽑히는 이유 자체가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4분의 1만 스레드에 가입을 해도 트위터 이용자 수를 능가하는 거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트위터의 대항마보다는 오히려 이제 트위터를 제쳐낼 수 있는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속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스레드 관련주들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7월 달의 장세를 저는 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 다음에 금요일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스레드 관련주들은 그냥 상승을 이어나가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는 상한가 종목들, 오늘 상한가 종목이 플레이디랑 와이즈버즈 딱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즉 금요일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는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삼부토건이나 뭐 신혼종합개발 같은 이러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뭐 2차 전지 장비 쪽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이끄는 수급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그 다음에 스레드 관련주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이 시장을 봤을 때 무언가 주도주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이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달의 장세가 결국에는 그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현재 오늘 코스닥 지수 보게 되면 약간의 이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죠. 코스피도 지금 현재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움직이기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CPI 발표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또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 또 FOMC가 이제 또 다가올 거기 때문에 FOMC를 준비하는 구간에 있어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시장이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이 섹터군들이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장세가 7월 달에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는 역시나 이 이슈에 따른 개별주들 잘 골라가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도 섹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오늘 또 100만 프로까지 찍어버렸는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에코프로 이외에도 2차전지 장비 쪽들도 그렇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때문에 이 먹거리가 많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른 이 개별주들 상승을 우리가 또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개별 종목 장세를 또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스레드와 관련해서는 단기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 여경인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7월 시장에 대한 앞으로 이제 개별장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